자, 29번 어법 요거 참 많이 아쉽죠, 그죠? 근데 그 말씀 안 들었나 그때? 씨, 좀 하루 일찍 수업했으면 다 맞췄을 텐데 너무 아쉽다, 그지? 자, 한번 볼게요. 그때 봤던 질문인데 최근에 다시 어떤 어법 유형이 나오는지 볼게요. 그리고 틀리게 고친다면 뭐가 틀렸냐? 인간 심리학에 흥미를 일으키는 한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더, 그리고 find 깨닫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들이 좀 더 appealing, 뭐라고 이거? appeal이 뭐라고? appeal? 호소하다, 매력을 일으키다는 뜻이에요. 일으키다. 감정 동사의 ing가 되면 항상 뭐라고 이거 여러분? 이게 지금 어법에 나왔네. 일으키는, 매력을 일으키는 이렇게 되고, 매력을 일으키는. 이제 ed가 되면 틀린 거거든. ed는 뭐라고? 매력을 느끼는 이렇게 돼요. 앞에 있는 them이 누구니? 앞에 있는 things거든. 다시 우리는 그것들을 좀 더 좋아하고 그리고 깨달아요. 그것들이 좀 더 매력을 느낀다고, 매력을 일으킨다고. 그것들이란 매력을 일으킨다고 깨달아요. 그러니까 일으키냐 느끼냐가 어법에 등장했다.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boring 뜻이 뭐라고? boring 지루함을 일으키는 이렇게 돼요. I'm so bored가 맞죠. I'm so bored. 난 지루함을 너무나 느껴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ing와 ed가 다르다. 자, 2번으로 가자. decide 지금 병렬 구조를 묻죠. 물어보는 거 앞에 and, but, o가 있으면 이거는 병렬 구조를 묻는 것이고, 병렬 구조라 함은 더 쉽게 말하자면 해석을 해봐서 짝꿍이 제대로 맺어져 있는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짝꿍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해석을 해보고, 해석이 어색하지 않으면 쟤는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라디오에서 노래 하나를 들을지도 몰라요. 처음으로 이 노래는 catches, 사로잡는데 우리의 관심을 하고 병렬 구조, 그리고 결정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기로 결정합니다. 앞에 있는 좀 마인드 뒤에 요거랑 병렬 구조 돼도 괜찮네. 동사 원형이 틀릴 리가 없죠. 아마도 이거랑 이제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묻기 위함인데 따져볼 필요가 없어. 왜? 이거 자체가 해석이 맞기 때문에 맞는 거야. 그지? 왜 다른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맞으면 맞는 거지. 쉽고. 자, 3번. what, 늘상 하던 거. what의 자리 뭐라고? 앞에 선행사가 없어야 되죠. what은 뭐의 줄임말이니까. the thing, which나 that의 줄임말로 선행사가 이미 들어가 있는 놈이다. 뭐뭐한 것이라는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는 자리 앞에는 선행사가, 명사가 없어야 하고, 어쨌든 which나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뒷문장은 불완전해야 되고, 그래서 선행사 없죠? 뒤에 보시면 피아노와 드럼이 뒷배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어? 없잖아. 뭘 하고 있는지 목적어가. 뭘 하는지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뒷문장 불완전한 문장이라서 what의 자리가 맞고, 오답은 뭐라고? that이 틀렸다고. 접속사 that이 오려면 뒷문장 어때야 돼? 완전해야 되는데 뒤에 목적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4번. 이거 4번은 정말 아쉽다. 이제 4번. 제가 강의도 드린 거에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강의도 드린 거에 이게 제가 is, emerge 틀렸다라고 적었거든요. 왜냐면 emerge가 아까 나왔지만 나타나다, 등장하다. 뒤에 목적어 있다, 없다. 목적어 없는 동사는 뭐가 안 된다고 이거. 주어로 땡길 수 있는 목적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이 BPP가 안 된다. 그래서 emerge에서 맞고 요게 이제 틀린 게 되는 거고, emerge는 틀릴 거 없어요. 특별한 조화가 일어납니다. 출현합니다. 이 조화는 우리가 전에는 놓쳤던 조화인데 그게 일어나요. 그 조화가. 자, 5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이걸 정확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5번을 잘 기억하세요. 5번의 이제 원래 형태는 뭐냐면, 원래 형태는 it takes 시간, 노력, 비용, 재료 뭐 아무거나 다 들어가도 돼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뒤에 투부정사가 반드시 온다. 해석은 투부정사 요거 하는 데에 얘네가 take 들어가다,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때 이러한 시간 등등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it은 비인칭 주어만 쓰고, 오늘 춥다 이걸 어떻게?
Today is cold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거는 되게 이상한 영어라고. 오늘 춥다 영어로 어떻게 해, 채연아? 오늘 춥다? 영어인데 왜 너한테 뭐 물어보지? 오늘 춥다 어떻게 해, 채연아? 왜 쑥스러워해? 오늘 춥다란 말은 이게 너무 이상한 말이야? 왜 그렇게 쑥스러워하지? 오늘 춥다 영어로 뭐야 여러분? It's cold today, 그지? It is cold today. 그때 주어 이게 뭐야? 비인칭 주어라고.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 뭔가 주어 써야 되는데 마땅한 게 없기 때문에 it을 갖다 쓰는 거야. 가주어랑은 좀 다릅니다.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 it이다. 비인칭 주어. 또 비인칭 주어 it을 쓰는 거예요. 이 자리에 that 이런 거 쓰면 틀립니다. 당연히 이렇게 나온 것이고 거기에 이제 더 플러스 비교급이 좀 짬뽕이 돼서 구조를 보기 조금 어렵게 됐죠. 자 그리고 요게 지금 여기 뭐가 추가된 거냐면 투부정사 앞에 행위자가 for 명사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의미상 주어로. 뭐가 되니? 얘가 이 명사가 이거 하는 데에 요게 들어가다 이런 문장이었다고. It takes. 요거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고 여기에서 이제 더 플러스 비교급이 결합이 된 거죠. 여기에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더와 결합돼서 앞으로 가기 위해서 더 롱거가 된 거예요. 이렇게 뒤에 여기 없죠? 앞으로 쏙 이동된 거예요. 자 보자. 이거 어떻게 틀린지 어떻게 알아? 뒤에 보고서 takes 나오고 for 나오고 to 나왔네? 아 이 take 그 구조구나. 이수로 바꿔야지. 비인칭조 이수로. 요걸 이제 푸는 거였고 해석을 해볼까요? 예술 작품 하나의 예술 작품이 우리에게 그 예술 작품 본인의 세부 사항들 모두를 밝히는 데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be fond of는 우리 그때 복습할 때 했죠. 뭐뭇을 좋아하다 더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이죠. 그게 음악이든 예술이든 뭐 엎을 때 사실 필요는 없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더 좋아하게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릴수록. 그래서 5번은 비인칭 주어 is로 바꾸는 것이었다. 이 구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자, 30번으로 갑시다. 그래서 방금 요거는 수특 영어 12강의 7번 우리 복습했던 최근에 거기서 연계가 되었고 30번은 수특 독해 10강의 10번에서 연계가 됐던 부분이에요. 10강의 10번 내용 아마 기억할 건데 수특 독해에서 이제 그 우리가 요일별로지만 나눠 수업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현장 강의로 들은 분이 있고 제가 인강으로 찍어서 인강으로 보라 했는데 안 본 분이 있어. 꽤 그랬더니 안 봤어. 봤으면 좀 더 맞췄을 텐데. 자, 그 부랴부랴 진도를 나가서 보냈더니 안 보고 있어. 자, 보세요. 했던 질문이에요. 여러분 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자, 때때로 awareness 뭐죠, 여러분? 인식. 어떤 인식? 어떤 누군가가 this is trusted. 신뢰받지 못한다는 그 인식이 제공할 수 있어요. 필수적인 인센티브가 뭐라고 이게? 동기부여책, 유의책. self-reflection 이것도 외웠죠? reflection 뭐라고 이거? 심사숙고, 반성, 깊은 생각. 자기에 대한 심사숙고를 위한 깊은 생각, 반성을 위한 필수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가 질문의 주제가 되어야 돼. 질문의 주제. 내가 누군가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면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내가 할게. 자, 어떤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은 자, 여기 만나보자. 대디아를 깨달아요. 요 앞에 있는 첫 번째 있는 주제문을 잘 기억하셔야 돼. 주제문의 내용이 뭐라고? 누가 나를 불신하면 나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된다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그에 대한 예시가 맞나 보시는 거예요. 지금 직원이 나왔기 때문에 예시로 펼쳐지지. 이 직원은 깨달아요. 그녀 본인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고. 아, 그렇네? 누구에 의해? 그녀의 동료 직원들에 의해서 뭐로 인해서? 뭐에 있어서? 공유된 책임감에 있어서 직장 내에서 예를 들어서 같이 뭐 일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사고 있어. 동료들에게. 자, 이러한 상황의 한 직원은 어포는 뭐랑 똑같다고요? on이랑 똑같다고. on ing가 기억나니 on ing 뭐뭐 하자마자 명사과도 똑같아요. 그렇게 심사숙고 하자마자 이렇게 돼요. 심사숙고 하자마자 이 직원은 identify 외워져. 구별하다, 확인하다, 식별하다. 여러 영역들을, 여러 부분들을 식별할지도 알아볼지도 모릅니다. 이 영역이라는 건, 이 분야라는 건 그녀, 신뢰받지 못하는 그녀 본인이 지속적으로 let down도 그때 외웠죠. 외웠다기보다 정리해드렸죠, 우리가. 무엇을? 실망시키다.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실망시키는 영역을 확인을 할 겁니다. 아, 내가 이거를 못했구나, 그동안. 그리고 또 fail to 하지 못한 거,
follow through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그 follow through는 완료하다, 완수하다라는 뜻이에요. previous 외웠죠? 뭐라고 이거? 이전의 또 나왔네. 이전의 헌신에 있어서 완수하지 못했던 거를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게 1번이 틀릴 리가 없네. 자기가 신뢰받지 못하니까는 잘못된 게 있구나라고 깨닫는다는 내용이 맞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 이제 흐름상 틀리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ignore 이런 얘기지 못 알아챈다, 무시한다 정도가 되면 흐름과 맞지 않는 거지. 자, 그 다음 가자. 자, 다른 사람들의 불신, 그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불신은 그렇게 되면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석을 잘해도 지금 2번이 틀렸으면 알 수가 있지. forbid 외웠잖아. 뭐라고 이거? 뭐라고요? forbid. 여러분 뭐라고? 금지하다, 막다, 동요를 prevent a from ing에서 늘상 외우던 단어잖아, 그지? forbid, inhibit, prohibit. forbid가 나왔네. 그것도 틀리게끔 답이 나왔네. 이거는 보세요. 직접 여기 질문에다가 지금 주제도 명확하고 그리고 2번에 보세요. 이 단어만 알면 2번에 여기서 위에 있는 주제랑 완전히 달라지거든. forbid 때문에. 너무 어색하거든. 반번에 이거야. forbid라는 단어를 알고 있니? 이거 결국엔 forbid 다 알고 있니? 이거. 왜냐면 우리 다른 지문에서 forbid가 안 나왔죠. 우리가 정리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지, 그지? 요 단어 알고 있냐를 묻는 거예요. 자, 봐봐. 그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불신은 이거는 뭐야? 좋은 결과를 불러온다가 나와야 되지, 그지? 근데 그렇게 되면 막아요. 그 직원이 그녀의 쉐어가 명사로 몫이라는 뜻이다 그랬죠? 그 임무에 있어서 그녀의 몫을 하는 거를 막을 리가 없지. 자기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졌는데 주제가 그거였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걸 막냐? 바로 만드는 건데 그녀가 좀 더 그들의 사람들의 신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게끔 만드는 방식으로 뭐야? 좋은 방식이지. 좋은 방식으로 그녀의 몫을 일하는 걸 막을 리가 없지. 지문의 주제가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역접의 연결사가 있다면 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그런 건 전혀 없죠. 흐름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motivate이라든지 encourage가 돼야 되죠. 그녀의 좋은 방식대로 일하게 격려하고 도와줄지도 몰라요.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번 틀렸고. 자, 나머지가 왜 맞나 봅시다. 자, 그러나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 좋게 바뀌는 경우고, 그러나 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본인의 노력에 있어서 sincere 뜻이 맞아? sincere 진지한, 진실한 본인의 노력에 있어서 어떤 노력? 바로 뭔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의존할 만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본인의 노력에 있어서 진실한 사람에 대한 불신. 이거 봐봐. 얘는 지금 되게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진지하게 잘하려고. 근데 이런 사람을 불신해버리면 이 사람은 기분이 나쁠까 좋을까? 나쁘죠. 뒤에 그 내용 나오죠. 이런 사람에 대한 불신은 그러나 바로 disorient가 뭐였죠? orient가 뭐였죠? orient, 방향을 잡아주다, 알려주다. dis가 보통 부정이기 때문에 갈 곳을 잃게 만들다, 방향을 잃게 만들다. disorienting,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사람을 불신하는 건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고요. 또한 야기할 수 있는데 불신을 받는 그 사람이 의심하도록 야기시킵니다. 그녀 자신의 perception 많이 배웠죠?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한 그녀 스스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 역적 뒤에 괜찮으네요. 그래서 3번 괜찮죠? 흐름상 어색함이 없죠? 자, 예를 들어 고려해보세요. 이 예금은 맞다면 얘는 이 예시는 뭐에 대한 예시여야 돼? 나름대로 진실하게 하는데 누가 의심해서 빈정상하네. 그치? 예를 들어 고려해보세요. 한 10대가 있는데 그 10대의 부모님들이 suspicious, 뭐다 이거? 의심스러워하는데요. 그리고 믿지 않아요. 지금 and 뒤에 단어가 나쁜 단어이기 때문에 3번도 틀릴 리가 없죠. 앞에 있는 거 예시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가 들어가면 괜찮지, 그지? 자, 이러한 10대가 뭐 할 때? 그녀가 밤에 나갈 때 되게 안 믿어요, 부모님이. 자, 그 다음 비록 이 10대가 되게 그녀의 계획에 있어서 솔직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0대가 is not breaking, 어떠한 합의에 의해 행해진 규칙도 어기지, 나 때문에 맞지, 그지? 잘 행동하고 20대니까 어기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espectable, 뭐라고 해요 여러분? 존경할 만한, 존중해줄 만한 도덕적 주체로서의 그 10대의 정체성은 undermine, 외웠죠? 뭐라고 이거? 훼손시키다, 훼손되게 됩니다. 요거는 단어를 좋네, 그지? 널리 퍼져 있는 부모의 태도 때문에. 이 태도는 바로 deceit, 뭐다 이게? 속임수, betrayal, 배반. 다음에
정리했던 단어고 속임수와 배반을 예상하는 부모의 태도 때문에 얘는 오히려 안 좋아져요. 그래서 5번도 틀릴 리가 없다. 자, 30번 연계된 거 풀어봤고요. 그 다음 31번도 갑시다. 이것도 연계가 됐어요. 수득 영어 테스트 1의 21번에서 저 뒷부분에서 연계가 됐다. 항상 테스트에서 일부러 연계를 시켜요. 그게 어디가 수특 영어든 독해 연습이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해마다 수능도 마찬가지로 테스트에서 반드시 나와요. 수능 완성이랑 교재가 나온 수능 완성의 뒷부분 중에 무조건 연계시킵니다. 뒷부분까지 보게 하기 위해서 교재를 끝까지 보는 게 중요해요. 자, 요거 기억이 여러분 좀 가물가물하죠? 하도 예전에 해서. 자, 보세요. 이거 사실 이거는 이것만 읽고는 풀 수 있지. 내용만 기억나면. 빈칸 읽어볼까? 자, 그 목표인데 야생동물 피해 관리의 목표. 야생동물의 피해를 줄이는 거. 이러한 경우에 위에 경우가 나오다가 그것은 바로 stop A from ING가 나와네. 그죠? 멈추는 것일 겁니다. 못하게 하는 걸 거예요. 그 falcon 송골매가 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제비갈매기를 뭐 하지 않고 송골매를 뭐 하지 않고. 자, 이거 직접 연계를 떠나서 풀이를 해보면 일단 직접 연계만 됐어도 내용은 기억하죠. 둘 다 뭐야 이거? 둘 다 어떤 종이야 이거? 둘 다 멸종위기 종이었잖아. 그지? 그 내용만 기억하고 있으면 얘네를 어떻게 처리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 뭐가 들어가야 돼? without harming 안 되잖아. 내용 기억하고 있다면. 말씀드렸듯이 직접 연계되는 지문은 빈칸에 들어가는 거 하나도 안 바꿔요. 그대로 나요. 그대로. 자, 정말 우리 이제 모른다고 치고 이걸 기억이 안 난다 치고 이제 풀이를 해보자. 이제 잡아야 될 건 송골매와 갈매기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 돼요. 송골매와 갈매기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 얘를 어떻게 할지가 나오게 된다. 관계가 중반에 나와요. 몇몇 사람은 정의해 왔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관리를 바로 과학과 관리로서 overabundant 뭐라고 이거? 지나치게 과도하게 많은 관리하는 것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 보호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황소개구리가 종이 너무나 많아져. 뭐 어떻게 해야 돼? 황소개구리를 좀 없애야 돼. 딴 데로 쫓아내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야생동물 관리 보호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너무나 좁아요. 이건 부족하다. 모든 야생 종들은 행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로 인간의 이익에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모든 야생동물은 그러니까 멧돼지 같은 것도 식당 들어와서 막 그 움짤 있잖아. 밥 먹고 있는 멧돼지 들어와서 갖고 막 들이받고 방문하는 것이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야. 모든 야생동물은 인간에게 일단 해다. 자, 그에 따라서 모든 종들은 야기하는데 야생생물의 피해를 야기합니다. 단지 뭐가 아니라 바로 지나치게 많은 종들만이 아니라 모든 종들이 다 그러하다고. 그래서 일단 얘가 말하는 건 야생동물 보호 관리 어쩌고 할 때 뭐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 개체수 많은 건 어떻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다른 것도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까지 뭐 쓸모없고요. 자, 한 가지 이에 대한 예시가 바로 포함하는데 이게 뭐예요? 멸종위기에 처한 송골매가 나오네. 송골매 뭐라고 이거? 멸종위기라고. 중요하죠. 멸종위기에 처한 송골매 캘리포니아에. 그리고 얘는 프레이온이 뭐라 했죠? 프레이온 뭐뭇을 먹이로 삼다. 먹고 살아가다. 동의어 뭐가 있다고? 동의어 요거 feed온이랑 똑같아요. 그러죠. 밑에는 먹고 살아가다. 제 송골매는 먹고 살아가는데 또 다른 멸종위기 종이 바로 요 제비갈매기를 먹고 살아가요. 관계가 끝났네. 둘의 관계는 뭐야? 둘 다 뭐다? 멸종위기종. 근데 한 놈이 한 놈을 잡아먹는다. 그럼 우리가 얘네를 관리할 때 뭐 해야 돼? 송골매가 제비갈매기 먹는 걸 막아야 되는데 동시에 송골매도 어떻게 해줘야 돼? 얘도 좀 보장해줘야지. 근데 위다운이기 때문에 해를 끼치지 않고서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뒤에는 사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역체가 없기 때문에 두 개의 관계만 파악하면 되는 문제였으니까. 보기에 있는 단어 좀 볼까요, 여러분? 클로닝. 이거 보자마자 웃겼어. 존나 웃기죠? 웃음이 안 나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단어를 모른다는 얘기잖아. 클로닝 뭐 이거? 뭐니? 복제. 뭐 복제 웬 말이에요, 이거. 복제 일단 하지도 못해 인류가 아직 이 생명체를. 말도 안 되고요. 트레이닝, 훈련 못했고. 오버피딩 뭐니는 식량을 지나치게 많이 주는 거, 밥을 많이 주는 거. 요거도 아셔야죠. 다른 질문에 키워드로 나왔죠. domesticate 뭐지 이게? domesticate 뭐뭇을 길들이다, 가축화하다. 요 정도 단어는 다 아셔야 되고. 자, 32번으로 가볼게요.
32번. 수특 독해 2강의 6번에서 연계가 됐고요. 꽤 예전에 수업을 했는데, 그지? 꽤 예전에. 자, 요거는 우리가 그 수특 독해 최근에 풀이할 때 얘기했죠. 주제가 있고, 이 나머지가 뭐다? 주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한다. 그래서 주제에 대한 단서를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뭐 2줄, 3줄밖에 안 되면 좀 부족한데 이 정도 되면 좀 단서가 있을만 해요. 그걸 실제로 이따 확인해 볼 건데 또 위에도 뭐 단서가 바로 앞에 있긴 해요. 바로 앞에 있는데 앞에까지는 전혀 없고 마지막에 한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뒤에만 읽고서도 풀 수가 있다. 풀어볼게요. 그렇게 그럼 풀고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더군다나 얘는 왜 이게 가능하냐면 바로 인하더 워스 때문에 그래요. 일단 빈칸 내용은 실제로 그들이 누군지 몰라 그들의 어떤 노력, 어떤 작품 그것과 theoretical 뭐죠 이건 외웠죠? 이론적인 결론들이 뭔가 연구하는 사람인가봐. 그들의 연구와 이론적인 결론들은 부분적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이론이나 결론이 생겨나게 된 과정, 생겨나게 된 원인, 방법 정도를 받으시면 돼요. 그 뒤에 보시면 인하더 워스가 역할이 뭐라고 얘기해? 바로 즉 혹은 다시 말해서 앞까지가 똑같다. 그래서 뒤에 단서가 있다. 똑같은 말이 뒤에 나와. 똑같은 말이 빈칸과 똑같은 말이 바로 뒤에 나온다고. 다시 말해서 얘랑 똑같은 거야. 같은 거야. 다시 말해서 그들은 즉 그들은 뭔가 작품을 노력 연구를 하고 이론적 결론을 낸 그들은 이미 데이터를 알고 있었어요. 이미 데이터 알고 있었어. 뭐 할 때? 그들이 결정했을 때. 온이랑 똑같다 그랬죠? 해석에 대해서 결정했을 때 이미 데이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데이터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결과가 나온 거라고. 데이터가 있고 그걸 통해서 결과가 나왔다. 요렇게 또 잡을 수 있는 이유 보세요. 뒤에 벗이 나와요. 앞에 있는 거에 반대 내용이 뒤에 나오죠. 그러나, 그죠? 자, 봐봐. 앞에 내용은 그들은 데이터를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해석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미 데이터를 알고 있었어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고. 자, 그러나 그들의 연구를 present가 뭐라고? present가 발표하다, 제시하다. 그들의 연구를 제시하고 혹은 발표하는 데에 있어서 그들은 이거 중요합니다. rewrote the script. 뭐 했다고? 대본을 rewrote 다시 썼다는 얘기는 원래 하던 대로가 아니라 다르게 꾸며서 발표했다 이런 얘기라고. 발표할 땐 다르게 꾸몄어요. 다른 시나리오를 줬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거의 반대 상황이 나온다고. 실제로 하지 않은 거, 반대로 한 거. 요걸 반대로 역으로 뒤집으면 빈칸이 들어가죠. 자, 그들은 대본을 다시 썼는데 사실과 다르게 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서 대본을 다시 썼냐면 놓아두면서 이론을 먼저 놓아뒀대. 그러면 이론을 먼저 앞에다가 놓아뒀대. 그 원래는 어땠다는 얘기? 이론을 뒤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장하면서 to have tested. 투부정사 뒤에 have pp는 뭐라고 이거? 항상 had pp라고. 더 먼저 옛날에 검증해봤다고. 그 이론을 검증해봤다고. 어디다 갖다 대고 데이터를 갖다 대고 이론을 검증해봤다고. 봐봐. 이거는 지금 시나리오 다시 쓴 거죠. 원래는 뭐란 얘기야? 거꾸로거든. 뭐 먼저 했다? 데이터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론을 만들었다는 얘기라고. 이들이 한 행위는 이거예요. 결론이 이렇게 나왔다. 데이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결론과 이론이 나오게 되었다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은 이 데이터는 그들이 발견을 했던 데이터고요. 자, 뭐처럼 바로 실험실 조건에서의 실험실 조건 상황에서의 실험들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다시 썼어요. 원래는 데이터가 먼저 있고 거기로부터 결론이 나온 것인데 그걸 반대로 뒤집어서 발표를 했다. 아닌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연구와 이론적 결론들은 부분적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뭐로부터? 데이터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데이터로부터. 어떤 데이터? 그들이 먼저 발견했던 데이터로부터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읽어보고 여기서 이렇게 잡아서 해결한 학생도 있지만 못한 학생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에 읽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단서가 나오는지. 자, 최근 몇십 년에 걸쳐서 학문적인 archaeologist 뭐죠 이거? 고고학자죠. 유물 발굴하는 사람. 학문적 고고학자들은 urge가 뭐라고 이거? urge 뭐라고요? 촉구하다, 하게 만들다. 자, 하게 되어 왔는데 conduct 외웠죠. 계속 수행하도록 되어 왔는데 그들의 연구를 그리고
excavation 단어를 좋네? 쉬운 단어인데 발굴 그들의 발굴도 수행해 오도록 촉구받았는데 뭐에 따라서 hypothesis 외웠죠. 뭐라고? 가설을 검증하는 절차에 따라서 연구를 실행하도록 촉구되어져 왔습니다. 가설을 검증해야 돼. 당연한 얘기고 주장되어져 왔는데요. 우리가 construct 기본적으로 뜻이 뭐라고? 구성하다. 우리가 구성해야 된다고 우리의 일반적인 이론들을 또 추론해야 된다고 검증 가능한 proposition 뭐였죠 여러분? 명제. 검증 가능한 명제들을 그리고 그 명제들을 맞다고 증명하거나 disprove 틀렸다고 증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sampled data보다 바로 표본이 되는 데이터에다가 갖다 대고 이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이론을 세워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그 다음에 데이터 가지고 검증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라고 이게. 자, 실제로 사실상 이런 과학적 메서드가 뭐라고요? 방법. 과학적 방법의 적용은 종종 마주칩니다. 어려움에 마주치게 돼요. 요게 맞는 건데 요게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뒤집는구나.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텐던시 뭐라고요? 경향, 성향. 바로 리드도 또 나왔네. 야기시키다. 예상치 못한 의문점을 야기시키는 경향을 데이터가 갖게 돼요. 또 문제나 또 다른 문제들도 갖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고고학자들은 바로 가설을 검증하는 절차를 따른다고 주장하는 고고학자들은 깨달아요. 본인들 스스로가 만들어야 한다는 걸. 무엇을 바로? 허구, 픽션을, 소설을 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간다? 이제 그 뒤로 이어져서 뒤집힌다 이렇게 돼요. 먼저 결론이 있고 그걸 데이터로 검증해야 되는데 뭘 먼저 확보하고 데이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설을 세우고 이론을 만든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 뒤에랑 똑같은 얘기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자 나머지 한번 볼까요? 답이 왜 안 되는지. 지금 내용의 주제는 이해했죠, 그죠? 이들이 거꾸로 한다라는 거. 자, 이들의 이론의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데 뭐로부터? comparism 맞아 여러분? 비교 대조로부터 데이터의 비교 대조로부터 다른 분야하고 지금 대조한 게 없잖아, 그죠? 다른 분야의 비교 대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 자체로부터 나온다. 자, 3번 to explore 탐구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렇게 되네. 바로 뭐 더 많은 장소들을 탐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들의 미래의 연구를 위해서 뭐 장소에 대한 탐구가 목적이 아니고요. 뭐 이런 얘기는 이건 아예 관련이 없고요. 4번 suppose가 뭐죠? 가정함으로써 이론이 나오는데 가능한 이론적 프레임워크 틀이죠. 있을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가정함으로써 이론이 나온다가 아니라 데이터라는 얘기가 아예 없어서 안 돼요. 데이터라는 얘기 반드시 들어가야 돼. 관찰함으로써 이론적 결론이 나오는데 가설을 검증하는 절차를 관찰함으로써 혹은 준수함으로써 맞다 그죠? 준수하지 않지 전혀. 오히려 거꾸로 했죠. 그래서 5번도 아니다. 자 이제 대망의 33, 3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어려운. 야. 33번 정말 어려워요. 얘랑 밑에 있는 거 둘 다. 자, 일단 해석이 어렵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석이 어렵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tangible이라는 단어 기억납니까? tangible 뭐지 이거? 유형의 그죠? intangible은 뭐고? 무형의. 요거 알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데 근데 그래도 어렵긴 하지만 요 단어 우리가 쭉 영어에 단어 줬지만 우리 외우기로 했죠. 여기 실제로 단어 안 줬죠, 그죠? 외우셔야 될 단어고 tangible, intangible. 자, 빈칸 읽어보자. 여기서 일단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유형의 것과 무형의 것. 그게 계속 언급되는데 문제는 그게 비유적으로 언급돼요. 유형, 무형이란 단어로 언급되는 적도 있지만 다른 대상으로 언급되거든. 요걸 잘 체크하면 결론은 하나예요. 유형의 제품들은 infuse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그죠? 요거는 근데 봐봐 이거 answer infuse 뭐랍니까? 근데 봐봐 유추해보자고. 여기 또 어려. 비트가 어려. 비트. 일단 여러분 아는 비트의 뜻은 뭐니 이거? 조각이라는 뜻이 있죠. 저도 처음에 조각으로 봤어요. 근데 요 비트는 그 조각이 아니라 위에 특정 부분을 읽다 보면 요 비트는 다른 뜻이구나. 사실 이거 이과 중에서 좀 남학생들 조금 유리해요.
이 지문은. 비트 어디서 들어봤니 이거? 컴퓨터에서. 컴퓨터에 정보를 세는 최소 단위가 비트거든. 비트, 바이트, 기가, 뭐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이렇게 하거든. 최소 단위가 비트야, 비트. 그걸 말합니다. 일단 보면 디지털 머지기가 나와. 그래서 정보의 최소 단위 그 비트고. 근데 이걸 알 수는 없죠. 비트로 해야죠 뭐. 자, 비트를 가지고 비트로 infuse가 이 단어도 몰라도 일단 뭐가 들어가니? in이 들어갔죠. 그럼 뭐와 관련된 단어임을 알 수가 있어. 뭐와 관련된 단어? 안으로 뭐와 관련된 단어다. 그래서 실제로 안으로 집어넣다가 돼요. 주입하다. 자, 비트들이 안에 들어가져 있는 물질적 제품들은 대체로 점점 행동하는데 작용하는데 마치 그들이 보이는 것처럼. 이번의 주제는 요거 물질적 제품들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 물질적 제품의 특징이 뭐냐? 얘가 말하는 요 뒤에도 이제 요 단서가 있는데 위에 읽고서 지문을 읽고 나면 단서임을 아는데 지금 읽어서 단서임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그래서 단서가 부족하다고 보고 처음으로 갑시다. 우리가 잡아야 될 건 뭐라고? 물질적 제품의 특징이 뭐냐? 이 지문에서 말하는 그걸 잡아보세요. 디지털 기술은 accelerate이 뭐죠? 가속화시키다. 속도를 올리다. speed. 가속화시키는데 요 단어 보자. 자, 이거 유추할 수 있어요. material 뜻이 뭐죠? 물질. i는 뭐라고? 뭐뭐화하다. 물질화하다. materialization 뭐니 이건? 물질화가 되겠죠. D는 뭐라고? 다운이나 떨어져 나간 거. 그래서 비물질화라는 개념을 어렴풋이 잡을 수 있어요. 물질이 아닌 거. 이렇게 물질이 아닌 거. 다시 디지털 기술은 비물질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뭐 이런 거. 집에 전화기가 이제 우리 집 전화기 없거든. 집에 전화기 있니? 핸드폰만 그냥 일반 전화기. 있는 집도 있지만 없는 집도 많죠. 그죠? 디지털화가 되면 다 그 물질이 없어지는 거로. 그런 비슷한 걸 보시면 돼요. 디지털 기술은 비물질화를 가속화시켜요. 방법은 haste가 이게 서두르는 이거든. hasten 하면 동사로 서두르게 하다, 재촉하다는 뜻이 돼요. 재촉함으로써 요거 외웠죠? 이동을 재촉함으로써 A에서 B 제품에서 서비스로의 이동을 재촉하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무형이 등장하는 거야. 유형에서 무형으로 이동을 재촉하면서 비물질화가 이루어집니다. 물질로 됐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자, 서비스의 보세요. 이것도 봐봐. 리퀴드가 뭐죠, 여러분? 리퀴드, 액체의 흐르는. 서비스의 액체와 같은 이 네이처는 자연이 아니겠죠? 본성, 특성이죠. 뭐야 이거? 무형을 받는 거야. 이것도 잘 체크해야 돼. 계속 유형, 무형이 계속 비유적으로 나와요. 유형, 무형 두 개가 연관돼서 서비스의 무형적 특징이 이렇게 돼요. 무형의 특징이 의미하는데 그 서비스들이 뭔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 bound 이것도 외웠죠? 원형이 뭐라고? bind라고. bind가 뭐라고? 묶다, 결합하다, 제한하다 이렇게 된다고. 자, 그 서비스들이 무형의 서비스들이 물질에 묶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술이 발전하면서 굳이 물질 안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고. 자, 그러나 이러한 비물질화는 단지 디지털 제품에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이 다 그런가 봐. 디지털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이 뭐가 가능하다? 바로 무형의 것이 유형의 것에 꼭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라고. 무형과 유형은 서로 왔다 갔다 된다. 변환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지털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전부 다. 그 뒤부터 이제 해석이 어려집니다. 여기부터 이제 무지하게 헤맸을 거예요. 봐봐. 그 이유가 있는데 y가 생략돼서 수식을 하는데 관계부사 y 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그 이유는 is because 때문에 이렇게 돼요. 어떤 이유냐? solid가 뭐죠, 여러분? solid 딱딱한 고체. 뭐야 그럼 이건? 유형이지, 유형. 그치? 두 개로 계속 나와요. 유형 물질이 딱딱한 물리적인 제품들. 예를 들어 이제 그 탄산음료의 캔 같은 거. 그런 것이 더 많은 이익을 deliver 외웠죠 뭐라고? 전달하다. 더 많은 이익을 전달할 수 있는 이유. 뭐 하면서 inhabit이라는 거 외웠죠? inhibit 말고 inhabit 뭐라고? 원래 어디에? 거주하다, 살다고. 지금 여기 생략된 조원 앞에 있는 유형의 물질이기 때문에 들어있다고 하시면 돼요. 이 유형의 물질이 소다 캔의 어떤 내용물들이 더 적은 물질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더 많은 이익을 전달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는, 그러니까 유형의 물질이
더 조그만 물질 안에 들어가면서 마찬가지로 뭔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원인은 바로 다음과 같은데 그 유형의 제품들의 무거운 뭐라고 이거? 원자. 유형의 제품의 무거운 원자들이 substitute이 뭐죠 여러분? substitute 뭐지 이거? 대체하다. 대체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에 의해서? 무게가 없는 비트들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어서 그래요. 봐봐. 간단히 말해서 뭐냐? 앞에 지금 이게 can이 뭐 어쩌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다? 유형의 것이 뭐가 가능하다? 바로 뭐로 대체 가능하다? 무형의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혹시 여기서 놓쳤을까봐 뒤에서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tangible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이제 정리가 된다고. 다시 말해서 뒤에 보시면 바로 유형의 것이 똑같은 구조죠. 대체될 수 있는데 뭐에 의해서? intangible, 무형의 것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넷플릭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넷플릭스를. 옛날에 넷플릭스나 이런 거 있기 전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집집마다 비디오 테이프 기계 있죠, 그죠? 본 적 있나요? 비디오 테이프 기계? 그걸 물질적인 요소가 있었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지금 없지. 좀 이제 컴퓨터로 옮겨갔다. 컴퓨터 물질이잖아, 그죠? 그 안에 파일 담아서 보잖아. 근데 지금은 어때? 아예 어떤 기계가 내가 별도로 이렇게 테이프를 사거나 뭘 사거나 하지 않고도 넷플릭스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로서 집에서 다 전달돼서 볼 수가 있잖아. CD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형의 것이 지금 무형의 것으로 대체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라고. 유형과 무형은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자, 이 무형의 것들이란 예를 들자면 더 나은 디자인, 혁신적인 과정들, 뭐 넷플릭스가 입당되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칩들, 그리고 결국에는 온라인 커넥티브, 이것도 넷플릭스가 해당되는 거지. 온라인 연결 같은 거, 이게 다 유형에서 무형으로 대체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무형의 것들은 do the work, 그 일을 해내는데 어떤 일이냐면 더 많은 알루미늄 atoms,가 알루미늄 원자가 말하는 거 유형의 유형. 쉽게 말해서 더 많은 유형의 것이 used to가 뭐라고 뭐뭐 하곤 했다 이럴 때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더 많은 알루미늄 원자들이 유형의 것들이 과거에 하곤 했던 그 일을 이제는 무형의 것들이 해냅니다. 넷플릭스라는 무형의 서비스가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라는 기계가 했던 걸 다 대체했습니다.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유형의 것이 무형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시대에 도래했다 이런 얘기고. 자, thus 그에 따라서, 자 그럼 이제 반대로 그에 따라서 지능과 같은 soft things 뭐다 그래서 뒤에 hard things랑 대비해서 하면 얘는 무형이죠, 무형. 그죠? 지능과 같은 무형의 것이 embed라는 단어도 외웠는데 뭐다 이거? embed 뭐예요? 여러분 삽입하다. 자, 이에 따라 지능과 같은 무형의 것이 삽입되게 됐는데 어디? 바로 알루미늄과 같은 유형의 것 안에 삽입되게 됩니다. 서로 간에 왔다 갔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가면 돼요. 유형의 것이 무형의 것이 대체되고 반대로 무형의 것도 유형의 것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두 개의 특징 그거라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인류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라는 책이 있다 치자. 그게 물질적인 걸로 내가 손에 들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지식이 어디 USB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럼 그 USB 자체가 뭐가 된 거야? 이게 지식의 상징이 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형의 것이 유형의 것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무형의 것이란 만드는데 바로 이 유형의 것은 만드는 USB는 만드는데 그 USB라는 유형의 것이 좀 더 무형의 것처럼 행동하게 만듭니다. 이 안에 탈무드라는 책이 들어있다. 이 USB가 뭐가 된다? 지식의 전달이고 지식 자체가 된다 이런 얘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맺는 게 지금 물질적인 제품을 다시 뭐로 받아야 돼? 유형의 것이 되죠. 뭐가 주입된 이 비트가 뭐다 이게? 바로 무형의 것이 되는 것이죠. 안에 어떤 정보, 조그만 정보 등이 들어가져 있는 무형의 것은 엄청나게 행동을 하는데 마치 그들이 뭐인 것처럼 마치 그 유형의 제품들이 무형의 서비스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USB 안에 들어가 있는 탈무드가 그 자체가 마치 지식이 되는 것처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유형과 무형의 제품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라는 얘기만 계속해요. 위에서. 그 외의 건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유형과 무형이 서로 왔다 갔다 변환될 수 있는 시대다 라는 얘기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외엔 잡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서 뒤에 읽어볼까? noun 뭐죠 여러분 이게? 뭐지 이게? n 명사예요 명사. n 앞글자 따서 이게 뭐겠니 이건? verb 동사입니다. 명사가 변환되는데 뭐로? 동사로 변환돼요. 명사가 말하는 게 뭐야 이게 지금? 고정되어 있는 거. 뭘 말하는 거야 바로? 유형을 말하는 거지. 동사는 변화하죠. 변형이 되죠. 뭐다 이게? 바로 무형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유형이 무형으로 바뀌고요. 하드웨어 그래서 물체가 딱딱한 유형의 것이 바로 뭐처럼 행동한다? 무형의 것처럼 소프트웨어처럼 행동을 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린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수 있다. 1번이고 자 2번 보시면 자 특징이 어떻게 어긋나는지 볼게요. 유형의 제품들을 봤죠. 유형의 제품들은 모든 디지털 제품들을 대체가 아니지, 그지? 대체가 아니라 유형의 제품은 뭐 디지털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뭐 무형의 것과 뭐 대체는 아니고 함께 간다 정도가 돼야지 맞는 거죠. 대체는 완전 바꿔버리는 게 안 되고. 자, 이 무형의 제품들은 마치 하드웨어가 유형의 것이 소프트웨어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생존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두 개 같이 가는 거였고. 4번 디지털 서비스들은 available 뜻이 뭐죠? available 이용 가능한 마치 디지털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이용 가능하지 않을 리가 없지. 항상 가능한 거죠. 5번 소프트웨어는 conflict with 갈등을 일으키는데 하드웨어 갈등을 일으킬 리가 없다. 서로 간에 그냥 완벽히 대체가 되기 때문에 갈등의 관계가 아니다. 1번이 답이고요. 상당히 어렵죠? 자, 34번으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 33, 34번은요 수능 보실 때 항상 어려워요. 33, 34는 항상 비연계, 항상 최고 난이도의 지문 2개예요. 항상 3점짜리, 역대 항상. 그래서 제가 시험 보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풀 때 굳이 풀 필요 없습니다. 이걸 제끼고 푸세요. 33, 34는 제끼고 푸시는 거예요. 제끼고. 이거 붙잡고 있으면 해결이 안 돼. 기분만 나빠져. 수능 망했네. 너무 어려우니까. 그치? 지금 봐도 어렵죠. 풀이를 봐도. 제끼고 나머지 푸세요. 나머지 풀고 시간이 남거든. 정상적으로 나머지 번 풀면.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시간 남으면 그때 푸세요. 어차피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어차피 1등급 학생들도 이거 2개 다 맞추는 경우도 많이 없습니다. 둘 중 하나 무조건 틀리고요. 자, 34번 보자. 얘는 또 어떤 식으로 어려운지. 자, 얘는 우리 앞서 봤던 계란 같은 구조에 주제가 있고요. 주제. 그 뒤에 이제 주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얘는 요 위에 제가 단서가 왜 없다고 해놨냐면 사실이 있어요. 사실이 있는데 이게 주제 안 잡고 읽잖아. 단서인지 몰라 여러분들. 인용구에 지금 딱딱딱 조금 나왔거든. 요거 하고 요게 아니라 요거 하고 요거 단서가 있거든. 근데 주제 모르면 단서인지 몰라요. 근데 그 주제는 빈칸 밑에 있거든. 빈칸 밑에. 그래서 없다고 표시한 거야. 이제 우리가 요거 읽고 밑에만 읽고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서 위로 가서 확인을 해보자고. 연정아! 자, 주제문 읽어볼게요. 그러나 역접되기 때문에 주제문이랑 빈칸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 중요한 게 while이에요. while. 굉장히 중요해요. 봐봐. while은 여러분 while은 뜻이 두 가지가 있죠.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에 또 두 번째 뜻 주어가 동사하는 반면이라는 뜻이 있죠. 그 두 번째 뜻을 해보시고 자 이게 중요해요. while. 그럼 이거 자체가 역접이라는 얘기거든. 여기에 지금 그러나가 있는 거랑 똑같거든. These gold rules, 이러한 황금률이란 것들이 앞에 황금률이 뭐 복수가 나오다가 이러한 황금률이란 것들은 하게 만들어요. 에이전트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에이전시에서 활동하는 전부 다 에이전트라고. 그래서 뭐라고? 행위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었고 행위자. 자 다시 이러한 황금률들은 격려해요. 혹은 조장해요. 하게 만들어요. 행위자가 자 요거는 다행히도 이거 정말 다행이지 단어 중에 요거 없었으면 정말 힘들죠. on other 타자 타인이라는 뜻이고 다른 사람. 자 다시 비록 이러한 황금률들이 하게 만들지만 행위자가 타인을 신경 쓰도록 하게 만들긴 하지만으로 역접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 뒤에는 이 문장에 뭐가 들어가? 반대 내용이 들어가죠. 그죠?
그럼 봐봐. 다시 이 문장을 잘 봐봐. 이런 환급률이 어떻게 만들어? 행위자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 다른 사람을 돌보도록 만들지만이 나왔단 말이야. 뒤에 빈칸에 어떤 내용 들어가야 돼? 일단 좋은 내용, 나쁜 내용.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건 좋은 내용이죠. 근데 그렇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뒤에 무슨 내용? 나쁜 내용이 나와요. 거기다가 뭐 반대 내용이 나와요. 이해되니 이거? 요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일단 빈칸에 뭐가 들어간다? 아 뭔가 나쁜 내용 들어가는데 남을 챙기는 것과 반대 내용이 들어간다. 이게 들어가요. 남을 챙기는 반대 내용이 들어간다. 역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 단서가 뒤에 있어요. 근데 해석이 별로 어려워요. 거기다가 요것도 잘 잡아줘야 돼. nonetheless 뜻이 뭐라고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함에도 불구하고라고 잡아줘야 돼. 그래서 뒤에 주제를 파악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앞에 읽어도 이게 주제인지 알 수가 없어. 대신 파악하고 나면 여기서 단서가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 자, 우리 그러면 최대한 좀 힘들더라도 뒤에 읽고서 단서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가능한지 봐봐. 빈칸의 내용은 일단 요 내용과 반대 내용, 남을 돌보는 것과 반대 내용이 역접으로 들어간다. 안 좋은 내용이. 자, 여기서 어려운 거 일단 단어들이 조금 어려워요. displacement, 이동이라는 뜻이고 이거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건데 요거는 그래도 좀 우리가 유추할 만한데 자기라는 게 들어가고 여기도 뭐가 들어가? 디고 자기거든. 자기 자신이 계속 들어가요. referential이라고 refer가 아까 뭐라고? refer 나타내다, 언급하다, 그리고 가리키다, 지시하다를 뜻이 있고 referential 형용사로 자신을 가리키는 이렇게 돼요. 자 보자. purposeful 뭐니 이건? 의도적인, 목적을 갖는 의도적인 이동. 뭐의 이동? 관심의 이동. away from 뭐뭐로부터 멀리. 바로 자기로부터 멀리 관심을 의도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이렇게 돼요. 그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지. 얘는 지금 얘랑 똑같죠? while 뒤에 문장 얘랑 똑같은 거 느끼나요 여러분? 봐봐. 자기로부터 멀리 관심을 의도적으로 이동시키는 거. 뭐야? 나한테 관심을 두지 않고 남을 돌보는 거 이렇게 한다고. 이해되니? while의 문장 얘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추가 설명하려고. 남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남을 챙기는 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역접이 풀려. 이렇게. 그렇게 내가 아니라 남에게로 관심을 이동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라고. 역접이 나와서 또 내가 아니라 남을 좀 신경 쓰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러한 남에게로의 관심 이동은 남아있는데 어떠한 상태로 있냐? 부분적으로 자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서 답이 나온 거예요. 이게 똑같은 구조라고 지금. 내가 남을 도와주려고 좀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초점은 누가 빠질 수가 없다? 내가 빠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어가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주제문이거든. 똑같이 앞뒤랑 역접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둘 다 이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버전이라는 얘기 뒤에 위에 읽어보면 나와요. 황금률이 두 개가 나와요. 긍정 버전, 부정 버전. 근데 지금 알 길이 없죠. 어쨌든 뭐 긍정 버전과 부정 버전 둘 다 요게 또 단어가 어렵죠. 뭐뭇을 언급하다. 이거는 아는 고사가 없어요, 여러분. 인버크라는 언급 아는 고사가 없어요. 유치해서 풀란 얘기야. 유치해서. 모르는 단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일단 둘 중에 하나 뭐? 이게 좋은 뜻이냐, 나쁜 뜻이냐 뭐 구분하면 돼요. 뭐 흐름이 이어지냐, 흐름이 바뀌냐는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뜻을 보고 긍정과 부정 버전 둘 다 자기라는 거를 뭔가 한다. 자기라는 걸 한다. 자기가 돈 들어가서 자기를 언급합니다. 뭐로서? 근본적인 측정치로서의 자기. 이 측정치라는 것은 여러 행동들이 평가될 수 있는 측정치로서의 자기를 언급합니다. 그럼 답이 나왔네. 왜 이게 답임을 주제임을 알 수가 있다고? 주제 뒤에 나머지 문장은 뭘 한다고? 항상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다고. 동떨어진 얘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되지. 남을 돕는다고 돕지만 사실은 뭐가 항상 들어가 있다? 자기라는 게 들어가 있다고 했지. 맨날 주제가 된다고. 자, 답을 볼까요? 자, 이러한 황금률들이 남의 행위자로 하여금 타인을 신경 쏘도록 하게 만들긴 하지만 이 황금률들은 늘 바뀌었지, 그치? 이 황금률들은 do not require, 요구하지 않아요. abandon 외웠잖아. 뭐라고 이거? 버리다, 포기하다. 버리는 것을 요구하진 않아요. 무엇을? 자기에 대한 관심을 altogether는 모두 다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버리는 것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자기가 항상 들어가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 황금률에는 됐나요 여러분? 그죠? 완벽히 이해됐죠?
그래서 뒤에 단서가 있다. 하지만 어렵다. 봐봐. 요걸 이해한 채로 앞에를 보면 앞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되고 단서가 잡혀요. 봐봐. 앞에 단서를 어떻게 줬나 봐봐. 앞에 단서를 자, not all이 있죠. 뭐라고 이거? 부분 부정. 모두가 다 그런 것만 아니다. 그런 애도 있고 안 그런 애도 있고. 자, 모든 환급률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환급률이 처음부터 나오네. 두 가지 종류가 또 나온다. emerged 등장했는데 바로 over time 많이 외웠죠.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아, 긍정 버전, 부정 버전 나오겠네. 자, 부정적인 버전은 instructed 외웠죠. 뭐라고 이거? 지시하다, 교육하다, 지도하다. 긍정 버전은 restrained 외웠죠. 뭐 이거? 제약,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제약을 가르쳐주고 제한을. 긍정적인 버전은 바로 intervention이라는 단어도 많이 외웠죠. 뭐 이거? intervention. 개입이죠. 개입, 끼어들어주는 거. 개입을 격려합니다. 뭐 끼어들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긍정 버전은 두 가지 버전이 이렇게 있다가 부정 버전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긍정 버전은 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라고. 환급률이. 자, 하나는 둘 중에 하나를 받겠죠. 설정하는데 기준선을 적어도 not causing harm. 뭐 이거? 해로움을 일으키지 않는 기준선을. 뭐 이거? 야, 이건 하지만 제약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부정 버전을 풀어 설명하는 것이고 그 디아도가 돼. 나머지 하나는 가리키는데 뭘 향해서 aspiration, 요게 열망이라는 뜻이고 우리도 외워주겠어요? 열망적인 혹은 이상적인. 자, beneficent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쳐도 유추할 수 있죠. beneficial 뜻이 뭐죠? beneficial? benefit 뭐니? benefit 이익이죠. benefit. benefit의 bene가 이게 bene가 구심이다. 좋은 걸 말해요. 뭐다? 구분하라고. 좋은 뜻이구나. 좋은 뜻이구나. 그죠? 나쁜 뜻일 리는 없잖아. bene가 들어가서. 그 카페 베네는 좋은 카페집이라는 뜻이에요. 카페 베네. 실제로 망했죠, 근데. 자, 나머지 하나 이 긍정적인 버전이 향해 있는데 바로 열정적이거나 열망적이거나 이상적인 도움이 되는 행동을 향해 있습니다. 이건 해줘라, 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석이 어려운데 일단 abound라는 동사, 이게 동사입니다. 풍부하다라는 동사 처음 보죠. EBS 나오지 않았죠, 그죠? 풍부하다. 자, 이러한 규칙들, 긍정, 부정 규칙들의 예시들이 풍부하긴 하지만 투투예요. 너무나 많아서 남김없이 다 목록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많지만 이러한 규칙들의 예시가 되게 많지만 그러나 let 사역동사입니다. 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버전들, 긍정과 부정 버전만으로도 surface라는 동사도 처음 봐요. 그죠? 충분하다는 동사고 이것도 알 리가 없으면 고3이 알 리가 없어요. 유추하라는 얘기가 그냥. 그리고 이 문장은 몰라도 문제 풀 수 있다는 얘기야. 밑에 단서 있잖아. 그죠? 자, 되게 버전이 많지만 이러한 긍정과 부정 두 개의 버전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합시다. 여기에서의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적?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얘기하기 위해선 두 개만 따지도록 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땡땡 뒤에가 중요하죠. 다시 말해서 당신에게 당신이 들어가 당신에게 되게 증오스러운 것을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타인에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뭐야? 위에 말했던 환급률 두 개 중에 부정 버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부정 버전이 뭐야? 위에서 정의 내렸죠? 하지 말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 이거. 피해를 주니까. 부정 버전은 예시를 든 것이고. 너가 싫은 건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부정 버전. 그리고 love another. 또 다른 사람, 타인을 사랑하세요. 누구처럼? 바로 당신 자신인 것처럼 타인을 사랑하세요. 뭐야, 이거? 긍정 버전이죠. 그죠? 근데 봐봐. 그러니까 이걸 단서 못 잡아요, 절대로. 두 가지 버전 다 뭐가 들어가서 지금? U가 들어갔죠. 그죠? U. 환급률의 긍정과 부정 둘 다 누가 반드시 들어가게 됐다? 자신이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를 지금 단서로 합치고 줬는데 이거 알 수가 있니? 이거만 읽고서? 절대 몰라요. 주제를 파악하고 보면 단서가 될 수가 있지. 주제를 파악하고 봐도 단서를 잡기 힘든데 절대 단서 못 잡습니다. 사실상 단서가 없다고 봐야 돼, 위에는. 못 잡아요, 이거 단서. 나머지 볼까? 자, 두 가지 버전 둘 다 insist on 계속 이어가고 고집하는데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을 계속 고집합니다. 혹시 남을 위한다. 자, 뭐이든 그것들이 지금 omission이라는 단어 우리가 외웠죠. 뭐에서? omit이라는 동사에서 명사가 되는 omit 뭐야? 생략하다, 빠뜨리다. 그래서 생략의 행위, 생략의 행위는 뭘 받아요? 그거 하지 마라, 빼라. 부정 버전을 말하는 거예요. 생략의 행위를 통해서든 예를 들자면 바로 부상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같은 거. 아니면 또 낫네 이거 뭔가
행함이나 헌신의 행위를 통해서든 커밋먼트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행함의 행위를 통해서든 이건 뭐야? 방법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 뭐야? 긍정 버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전부 다 뭐에 대한 설명? 현금률에 두 가지가 있다.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 버전과 하라고 하는 긍정 버전이 있다. 이게 들어와요. 단서가 여기 조금 나오고 절대 못 잡아요. 그리고서 그러나 하고 빈칸으로 가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있긴 하지만 두 가지가 남을 향해 있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갔다? 너라는 게 꼭 들어가 있어 라는 거. 황금률의 기준은 바로 너다 이런 게 너다. 나머지 읽고서 단서를 잡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항상 33, 34 중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둘 다 어렵긴 한데 그 중에 특히 어려운 문제가 요거예요. 장르가 뭐냐? 장르가 뭔 거 같아 이거? 장르가 철학이에요. 철학.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수능에 뭐가 나왔냐면 장자의 나비 아니야? 장자의 나비? 장자의 나비가 뭔지 알아? 자, 이거 수업시간 졸다 깼어. 저한테 걸렸어. 헛소리하지. 뭐라고 헛소리? 내가 씨발 장자 꿈을 꾸고 장자가 장자가 뭐 나비 꿈을 꾸었는데 그거 기억나니? 국어시 안 배웠니? 나비 꿈을 꾸었는데 장자가 나비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장자 꿈을 꾼 거 개소리 하잖아. 그치? 자다 깨갖고 그게 수능 집에 나와서 빈칸전론으로 한글로 읽어도 어려운 걸 그거 어떻게 맞추니? 그게 되게 어려워 원래. 어려운 게 정상입니다. 나머지 보자. 몇 틀린지 하나하나. 자, 주제는 잡았죠? 1번. 자, 이 황금률의 특징. 황금률은 do not lead, 이끌지 않는데 자기 자신이 행동하도록 이끌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서 관심에 대해서 행동하도록 이끌지 않지가 않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은 가지. 다만 거기에 누가 있을 뿐, 내가 들어가 있을 뿐.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 자, 황금률은 밝히는데 이를 뭐예요 이거? 내면의 contradiction 뭐죠 이건? 뭐라고요? 모순. 딕트가 항상 여러분, 딕트. 어원 중요합니다.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 추론을 해야 되나? 딕트는 영어에서 say. 예견하다, 예상하다. 이거는 뭐야? 예견하다, 예상하다. 뭐 predict. 그죠? 딕트인데 뭐가 들어가? before가 들어가잖아. 앞서서 말하다, 예상하다. 말하는 걸 did say라고 말하는 걸 다 모아놓은 거 뭐야 그게? 딕셔너리 사전 그죠? 딕트 말하다. contrary는 뭐를 건? by contrast 뭐니건 대조적으로. 얘는 반대 대조를 말해요. 그 contradict는 뭐다? 반대로 말하다, 모순되다. 명사가 돼서 모순이 되고. 어원은 챙겨 두셔야 돼요. 유추하기 위해서. 내면의 모순을 밝혀주는데 두 버전 사이에서 이게 내면의 모습을 밝히는 건 전혀 아예 언급이 안 됐고. 자, 이 황금률은 serve as 외웠죠. 뭐라고 이거? 뭐뭐의 역할을 하다. 동의어 두 개 뭐가 있었어요? act as와 function as 있었지, 그지? 자, 뭔가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직면되게 될 때 도덕적 뭐로 단어 나왔네?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되게 될 때 역할을 못한다? 이것도 쓸데없고. 오히려 아니죠. 남을 도와준 역할을 하잖아. 3번은 관련이 없고 내용도 틀렸고. 자, 5번 hardly 때문에 일단 안 되죠. hardly 뜻이 뭐예요 여러분? 주였잖아. 거의 뭐뭐하지 않다는 자체가 부정이라고. 이 황금률은 거의 고려하지 못해요.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점, 이점을 고려하지 못하지 않지. 잘 하죠. 그지? 그래서 5번도 틀렸다. 자, 좀 찾다가 나머지 할게요. 잘했어? 민서야, 쌤이 수업 중일 때는 쌤이랑 눈 마주치고 하면 안 돼. 문 열고 좀 기다려야 돼, 알았지? 다 돌려봤어? 번역 돌렸어? 네? 네. 번역 돌려서 갖고. 저거. 이메일로 보내서 데스크에서 출력하면 돼. 제 걸로. 이메일로 보내. 5개 거. 5개 했어? 워크북이랑 그거를 네. 많이 했나? 몇 개 남았어 그럼? 진도 나간 데까지 몇 개 남았어? 일단 30번까지. 30분까지? 현우가 그 뒤에 또 진도 나가자? 네. 그리고 그거랑 스페셜 레슨 나왔죠 우리? 네네. 알았어. 충분히 나가셨어. 근데 수요일 아니에요? 민석이가 수요일 텐데. 민석이가 화요일 있어. 수요일날 4시 반. 네.